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에서 살고 있는 40이 된 여자입니다. 그리 길지는 않지만 결혼 생활을 상처로 마무리한 사람이거든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주변에서는 조금 더 만나고 결혼해도 되지 않냐는 소리도 듣긴 했지만 저도 남편도 서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1년 만에 결혼을 결정했고 저희 집은 그래도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시댁에서 적극 찬성해 주셔서 꿈같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남편이 30대 중반으로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희 친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아 보여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눈치였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가 31살이었는데 저도 제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정이라고 했나? 아버님이 경기도 외곽에서 공장을 크게 하신다고? 네, 할아버지 때부터 제조 공장을 하고 계세요. 우리 성현이 아빠도 사업을 해. 그래서 그런가? 소정이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우리 집이랑 잘 맞는다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둘이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내가 너무 반가워. 엄마도 그래? 난 지금도 신기한 게 소정이 처음 봤을 때부터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 원래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고 하더니 이게 그건가 봐? 그래, 원래 결혼 상례는 만난 기간이랑 상관없는 거야. 오래 만나도 깨질 애들은 다 깨지고 결혼할 애들은 3개월만 만나도 결혼해서 잘 산다. 소정아, 나는 너 대환영이야.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이르다고 허락 안 해주실까 봐 걱정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큰 복이 우리 집에 굴러들어왔는데 나야말로 고맙지. 원래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하는 거거든. 손 좀 봐. 고생이라고는 모르는 손이네. 난 있잖아. 고생 모르고 살아서 구김살 없는 애들이 그렇게 청정하고 이쁘더라.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딱 그러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시댁은 나름 시아버님이 사업을 하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도 아빠가 제조공장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셔서 형편이 다른 집에 비해 많이 좋은 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친정이 잘 사는 편이라 시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드시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이유가 좀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 저도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남편은 제 조건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많이 좋아해 줬기에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깨를 볶는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다행스럽게도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저를 구김살이 없다며 예뻐해 주셨는데 그런 행복도 그리 길지 않았어요. 두 번째 결혼기념일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고 저희 친정에 일이 생겼거든요. 소정아, 일을 어쩌면 좋니? 너희 아빠 공장에 일이 생겼어. 일? 무슨 일? 그게 작년부터 네 아빠가 지나가는 말로 재정 상태가 나빠져서 힘들다고 했는데 이제 막을 수가 없나 봐. 일을 어쩌면 좋아? 집도 공장도 다 넘어가게 생겼어. 네 아빠가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안에 압류 딱지면 난리도 아니다. 소정아, 이제 엄마는 어떡하니?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퇴근 후 남편과 사태 파악을 하기 위해 친정으로 향했는데 친정집에 들어간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집안의 모든 가구와 집기들에 딱지가 붙어 있었고 그 딱지는 난생 처음 보는 압류 딱지였어요. 저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데 남편 역시도 이런 건 처음 본다며 어안이 벙벙해 있었네요. 아빠는 그런 저희를 보고 자식과 사위 보기가 창피하셨는지 방에 들어가시더니 나오지 않으셨는데요. 사태는 제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그리고 잠깐이었지만 제 눈에 비친 아빠의 모습은 못 보던 사이 얼굴도 반쪽이 되셨고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는지 살도 많이 빠져서 옷들이 모두 헐렁해지셨는데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최서방 왔어? 소정이한테 들었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사위 볼 낯도 없고. 장모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부도가 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뭐라도 해야죠.
자네 장인이 지금 많이 힘들어. 뭐 자기는 해볼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대출도 이미 막혔고 듣기로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전에는 부도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 엄마, 일단은 내가 적금을 깨든 대출을 받든 급한 불은 꺼볼게. 집이라도 건져야지. 미안하다 소정아. 미안해 최서방.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충격이 크신 부모님을 어떡하든 돕고 싶었어요.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인데 그동안 제가 부모님 덕에 걱정 없이 살았으니 이번에는 자식인 제가 회사는 몰라도 집만큼은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었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 남편과 상의를 했는데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쉴 뿐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내심 실망스러웠지만 이내 남편 입장에서는 처가의 일이니 저와 같은 마음일 수는 없을 것 같아 남편을 이해하려 했는데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국 참다 그 서운함이 터지고 말았으니까요. 자기야, 나 솔직히 너무 서운해. 우리 집 돕는 거 내키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빈말이라도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고 할 수는 없어? 소정이 너도 알잖아. 나 빈말 못하는 거. 그리고 이제 결혼도 했으면 나는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만약 처가가 아니라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생겨도 나는 똑같았을 거야. 자기가 나한테 서운할 거 아는데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외면당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는데요. 만약 친정이 아닌 시댁에 똑같은 일이 생겼다면 저도 남편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만큼 남편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제 능력껏 저희 친정을 돕되 적어도 남편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리하여 남편과 함께 붓고 있는 적금과 생활비는 매달 똑같이 제 급여에서 부담했고 그 대신 결혼 전에 모아뒀던 적금과 급여에서 신혼집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뺀 나머지로 매달 친정을 도왔는데요. 친정아빠의 사업빚은 막아도 끝이 없더군요. 결국 사시는 집은 지켜드리겠다는 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저희 집 근처 원룸으로 이사를 오셨고 엄마는 집이 작아 청소하기도 편하고 집을 팔아 일부 빚을 정리해서 그것도 그거대로 홀가분하다며 저에게 괜찮은 척 하셨는데요. 하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사업을 끝내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마음 때문인지 아빠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아침이면 투자처를 알아본다며 아빠는 매일 집 밖을 나가신다고 하는데 저러다 건강이라도 해치시면 어쩌나? 저는 매일 마음을 졸여야 했어요. 그리고 집을 팔아서 일부 빚을 정리했어도 남은 빚이 있었고 또 부모님이 생활하시려면 돈이 필요하시니 저는 계속 제가 기약 없는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내 남편은 그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눈치더군요. 사실 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남편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내심 별말 없는 남편이 고마웠는데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어요. 한 번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일찍 퇴근했는데 무슨 일인지 남편이 일찍 집에 와 있었고 누구랑 통화 중인지 제가 와도 인기척을 못 느끼며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가 저에겐 충격적이었네요. 내가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아무리 공장이 망하고 사는 게 힘들어도 언제까지 시집간 자식 돈을 받으실 작정인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 집 돕겠다는 소정이를 말릴 수도 없고 난 솔직히 그 돈도 너무 아까운데 이런 말은 할 수 없잖아. 그럼 장인 장모님이 알아서 먼저 끊으셔야 하는데 이건 뭐 우리 집 냉장고까지 털어가고 있으니 이걸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해? 이혼? 에이 엄마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지. 처가 망했다고 바로 이혼하자는 남편이 어딨어. 그리고 나 소정이 사랑해. 그냥 그 망한 처가가 싫다는 거지. 그냥 두 분이 우리 몰래 어디론가 사라지셨으면 좋겠어. 남편과 통화를 하는 사람은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시어머니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반갑지 않은 남편의 진심에 저는 너무 놀랐고 시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에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내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쳤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허겁지겁 전화를 끊더군요. 소정아, 언제 왔어? 빨리 왔네. 설마 다 들은 거야? 안타깝게도 다 들었네. 난 자기가 그런 생각하는 줄 몰랐어. 그동안 그런 마음으로 나랑 같이 살고 있었던 거야? 소정아, 오해야. 난 그냥 엄마랑 통화하다가 격해져서. 그리고 솔직히 소정이 네가 버는 돈 족족히 처가에 들어가는데 그거 툭 까놓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 그래서 그냥 힘들다고 아쉬운 소리 한 거야. 혹시 알아? 우리 집에서 좀 돕겠다고 얼마라도 보조해 주실지. 그래서 일부러 좀 오봤던 거니까 내 마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해? 냉장고까지 털어간다는 소리까지 해놓고 오해라고?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언제 우리 친정에서 냉장고를 털어갔어? 왜 거짓말까지 하는데? 거짓말은 무슨. 지난주에 자기 장 한가득 봐왔는데 장모님 오셨다 가고 냉장고 텅텅 비었잖아. 그럼 그게 장모님이 가져가신 거 아니면 뭔데? 난 거짓말은 안 했다. 사람을 뭘로 보고. 정말 할 말이 없다. 그거 내가 하도 엄마 아빠 드시는 게 시원치 않아서 우리 생활비 아니고 내 돈으로 밑반찬이랑 음식 좀 해드리려고 장 봐둔 거야. 그리고 엄마 오신 김에 내가 음식해서 드린 거고. 어쩌면 자긴 확인도 하지 않고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을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 그리고 설사 그렇게 오해를 했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아까워? 자기 원래 그렇게 야박한 사람이야? 난 그것도 모르고 내가 힘들어도 자기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알아? 저는 끝내 참았던 감정이 복받쳐 주저앉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솔직히 저야말로 힘든 친정 때문에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남편이 부담을 느낄까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배신감마저 느껴졌어요. 그리고 남편을 울고 있는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계속 오해라고 자기는 억울하다며 길길이 뛰더라고요. 왜 사람이 힘들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실망한 저에게 사과하기보다 자기가 억울함 푸는 것이 먼저인 사람이었고 전 그런 남편의 모습에 상처만 받고 그런 남편과 거리를 두고 싶어졌죠. 그때부터 저는 남편은 싫다고 했지만 각방을 쓰겠다고 했어요. 남편과 한 공간, 한 이불을 덮는다는 게 싫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그런 저와 어떻게 하든 관계 회복하려 뒤늦게 애를 썼지만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쩐지 친정이 힘들어진 후로는 사뭇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는데 그날은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 냉랭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내가 성현이한테 니네 집 얘긴 대충 들어 알고 있다. 그런데 어째 넌 우리한테 와서 상황 설명할 도통하지 않니? 어머니, 제가 무슨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 친정이 어려워진 것까지 두 분께 설명을 해야 하나요? 어머, 얘 좀 봐. 그야 당연하지. 다른 것도 아니고 집안이 쫄딱 망했다며. 아직 부도 처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딴에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걱정하시고 부담 느끼실까봐 조심한 건데요. 이렇게 몰아붙이시니 제가 뭐 큰 잘못이라도 한 것만 같네요. 어머, 얘 당돌한 것 좀 봐. 그래서 넌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시집 와서 냉장고까지 털어서 지 친정만 돕는다는데 어떤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니? 나니까 그나마 며칠은 참은 거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뛰어가서 뒤집어졌어. 너 긴 말 필요 없고 오늘 회사 끝나면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러니 내 아들 달고 오지 말고 너 혼자 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럼 그런 줄 아마. 시어머님은 그렇게 잔뜩 화가 나서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친정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혼이 난 것이 당황스럽기만 했는데 이게 다 남편의 경솔한 행동 때문 같아 남편에게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도 한바탕 남편에게 불만을 쏟아냈는데 남편도 자기 말 때문에 제가 시댁에 불려가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으며 자기도 저랑 같이 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당부도 있고 됐다고 집에서 보자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또 아차 싶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또 전화로 뭐라고 경솔하게 떠든다면 저만 중간에서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고 저는 담담하게 퇴근 후 시댁으로 갔고 그러자 시어머님은 예전 온화한 모습은 사라지고 표정부터 표독스럽게 저를 쳐다보셨는데요. 제가 소파에 앉자마자 시어머님은 무슨 범인 취조하듯 저에게 따져 물으셨어요. 내가 요즘 니네 집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 그래서 니네 아버지 공장은 어떻게 되는 건데? 상현이 말로는 집이랑 차랑 다 팔아서 빚 갚았다며. 그런데도 영 희망이 없는 거야?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빠가 공장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백방으로 방법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망한 거 맞네. 그래서 냉장고까지 털어서 니네 망한 친정 돕고 있는 거냐? 매달 월급까지 다 갖다 바치고?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그이가 말한 냉장고에 있던 거는 제가 애당초 친정 부모님 음식 좀 해드리려고 장 봐서 넣어둔 거였어요. 생활비에서 쓴 것도 아닌데 그이가 잘못 알고 어머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 식사 챙겨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부부 사이에 니 돈 내 돈이 어딨어? 여기서 중요한 건 냉장고 안이 그렇게 텅텅 비면 내 아들은 뭘 먹냐는 거지. 너는 니네 부모님은 안쓰럽고 내 아들은 안중에도 없니? 지도 냉장고가 비었으니까 황당해서 그런 오해를 했겠지? 넌 결혼했으면 니네 친정보다 남편을 먼저 챙겨야 하는 거야. 내가 그것까지 가르쳐줘야 하니? 어디 가장을 굶기길. 저 그이 굶긴 적 없어요. 최근 들어 그이가 야식에 회식에 먹고 오는 날이 많아서 뒀다가 버리면 아까우니까 장을 잘 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됐다.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니네 아이도 없고 이참에 그냥 내 아들이랑 갈라서라. 저는 시어머니의 뜻밖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물론 저희 부부가 각방까지 쓸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혼 얘기를 시어머니에게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답답하다는 듯 저를 더욱 몰아붙이셨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주책 없이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 너 우니? 너는 왜 하라는 대답은 않고 질질 짜는 건데? 이게 네가 운다고 해결될 일이야? 다 됐고 내 아들은 마음이 약해서 너랑 못 헤어진다고 하니까 네가 알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리해라. 이러다가는 니네 부모가 내 아들 월급도 니네 집 빚 갚는 데 쓰자고 하면 어쩌니? 난 영 찜찜해서 살 수가 없다. 너 설마 우리한테까지 손 벌릴 생각은 아니지? 미리 말하지만 우린 그럴 마음 추호도 없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희 친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럴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 가지실까 조심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잘 됐네. 이참에 깨끗하게 합의 이혼해. 네가 시집 올 때 들고 온 건 네가 다시 가져가도 좋다. 내가 그것까지는 뺏지 않을 테니. 저는 자기들한테 피해가 올까봐 저에게 이혼하라고 하는 시어머니와는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제야 결혼 허락을 받을 때 저희 집이 잘 살아서 좋다고 했던 그 찜찜함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어요. 그리고 저도 자존심은 있었기에 이런 시댁과 남편에게 한 톨의 미련도 없었고 그래서 곧장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전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정말이냐며 저에게 재차 같은 말을 물었고 이내 자기가 확인 전화를 하더군요. 엄마, 소정이한테 나랑 헤어지라고 했어?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설마 내가 전에 얘기한 것 때문에 그래? 그땐 나도 답답해서 그냥 해본 소린데 일을 이렇게 키우면 어떡해? 그리고 왜 우리 이혼을 엄마가 결정하는 건데? 장인어른 공장 아직 망한 거 아니야. 대충 큰 빚도 갚았고 수자처 나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난 소정이랑 이혼 안 할 거니까 엄마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까지 키우며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넘어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남편이 싫다고 해도 꼭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굳혔고 남편이 별 소득 없이 전화를 끊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도 자기 어머니 말씀 들었지? 그러니까 우리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헤어지자. 소정아, 내가 잘못했어. 소정이 네 말이 다 맞아. 내가 경솔했어. 나도 사실은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거야. 헤어질 생각이었으면 그런 말을 뭐하러 했겠어. 우리 아직 신혼이잖아. 이제부터는 나도 우리 집에 찍소리도 하지 않을게. 소정아, 제발 이러지 마. 아까 봤잖아. 엄마한테도 너랑 이혼 못한다고 말한 거. 그러니까 내 마음 좀 알아주라. 자기도 자기 엄마처럼 좀 솔직해져 봐. 나랑 우리 집에 불만 있던 거 아니었어? 내 월급으로 친정이 빚 갚는 것도 아깝다며. 계속 이렇게 끌어봤자 서로 좋을 건 하나도 없어. 나야말로 부탁할게. 난 이미 결정했고 자기도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제 말에 끝까지 그럴 수 없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가 가져온 이혼 서류를 보고 흥분해서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는데 이렇게는 영 답이 없을 것 같아 대충 필요한 것만 챙겨서 친정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붙잡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가는 길에서 한참을 울었는데 사실 자존심이 많이 상했거든요. 본래 가족이란 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옆에서 위로와 의지가 되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댁에서 그 반대의 취급을 받게 되었으니 너무 비참했어요. 여기서 저까지 이혼 못하겠다고 버틴다는 건 그래서 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친정에는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저도 이런데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지 가늠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은 남편이랑 사소한 걸로 싸웠다고 대충 말을 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친정으로 간 다음 날부터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저도 없는 대낮에 하루 걸러 하루씩은 저희 친정으로 가서 저희 엄마를 만나고 가는 눈치였어요. 그럴 때면 어디서 났는지 음식도 가져다 주더군요. 엄마는 제 속도 모르고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제 등을 떠미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주말에 남편이 집에 찾아왔는데 그날은 한우 세트까지 들고 와서는 제가 아직 집에 이혼 얘기를 못했다는 걸 이용해 저를 집에 데려가려 했는데요. 아, 최서방, 뭘 이런 걸 자꾸 가져와. 빈손으로 와도 괜찮은데. 제가 좋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소정이가 장모님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도통 잘 드시지 못한다고 걱정을 해서요. 마침 회사 근처에 이런 거 파는 데가 있어서. 아우, 고마워라. 그리고 둘이 얼마나 싸웠길래 소정이 쟤는 꼼짝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말도 안 하고 집에도 안 간다고 고집을 피우는데 내 딸이지만 나도 속이 터지네. 소정이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냥 제가 소정이한테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잘못을 했어도 그렇지 이렇게 친정에 홀랑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돈분들도 혹시 아나? 엄마, 괜한 말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가라 그래. 가져온 것도 받지 마. 쳐봐. 저렇게 제가 계속 뿔만 나 있다니까. 죄송해요. 다 제가 처신을 잘못해서 그래요. 부부가 살다 보면 투닥거리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맞추고 사는 거지. 나는 빠져있을 테니까 오늘은 둘이 잘 풀고 이제 그만 소정이 데리고 가.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다 그럴만 해서 여기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자기는 왜 자꾸 여기로 오는 거야? 우리 얘기 끝나지 않았어? 소정아, 제발 우리 이러지 말자. 나 너랑 헤어질 마음 없어. 내가 잘못 인정했고 앞으로도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자기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우리가 헤어지길 원하시잖아. 난 구질구질하게 헤어지라는데 버티고 싶지 않아. 뭐? 소정아,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안사돈이 너더러 최서방이랑 헤어지라고 했어? 왜? 저는 순간 아차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문제만 키우는 남편이 점점 싫어졌는데요. 저희 엄마는 우리 집 때문에 그런 거냐며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하셨고 그 모습에 남편은 놀란 친정엄마를 안심시켜드리려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님, 아닙니다. 저희 엄마가 오해가 있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오해하게 말을 해서요. 그래서 소정이가 지금 화가 많이 난 건데 제가 다 해결했고요. 저희 이혼 안 합니다. 최서방, 혹시 우리 때문이라면 나라도 자네 어머니한테 가서 빌게.
엄마, 정말 엄마까지 이럴 거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사업 그까짓 거 어려워지면 큰 잘못인 거야? 저는 순간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친정 엄마에게까지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와 저희 엄마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자기가 다 자기 잘못이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내심 제가 이혼하지 않길 바랬던 친정엄마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부탁한다며 이번에도 제 속을 뒤집으셨고 이럴 줄 알았다면 친정에도 오지 않는 건데 저는 속이 상해서 미칠 것만 같아 당장이라도 남편과 단판을 짓겠다는 심정으로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그때였어요. 집 현관문에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남편이 연 현관문으로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고 한 손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제가 무슨 일인지 확인할 새도 주지 않고 그 쓰레기 봉투를 열어 제 머리에 쏟으셨는데요. 태어나 그런 치욕적인 수모는 처음이었어요. 악취와 오문을 뒤집어 쓴 제 꼴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저는 찢어지게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충격에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는데 시어머니는 눈이 돌아 이성을 잃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내가 웃음냐? 어디서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시댁 냉장고까지 손을 대? 너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만하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게 무슨 짓이세요? 왜? 남의 집 냉장고 털어갈 땐 언제고 음식물 쓰레기는 더러워? 엄마 미쳤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소정아, 괜찮아? 아우,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이 얼뜨기 같은 놈. 이렇게 마음이 약해 빠져서는 그러니 저런 불려시 같은 거에 휘둘리지. 어머니, 지금 제가 이혼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 하시는 건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막대 먹은 짓이에요? 막대 먹어? 내가 그냥 헤어지라고 하면 순순히 지 분수를 알고 헤어지면 될 것을? 감히 지 남편을 뒤에서 조종해서 우리 집 냉장고까지 털어가? 내가 하도 냉장고 속에 음식들이 사라지길래 혹시나 해서 냉장고에 한우 세트를 넣어놓고 기다려봤다. 근데 아니나 달라? 네가 그동안 내 아들 시켜서 우리 집 냉장고 털어간 거 맞잖아? 내 아들이 그 한우 세트를 갖고 좋아서 니네 친정에 가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 그런데도 발뺌할 작정 있니? 뭐라고요? 엄마,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소정이는 아무것도 몰라. 모르긴 뭘 몰라? 그렇게 남의 집 음식까지 훔칠 만큼 이젠 자존심도 없나 보지? 니네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도 그 음식을 받아 먹었다니? 세상에, 아무리 궁해도 그렇지 자식이 훔쳐다가 준 음식을 홀랑홀랑 잘도 받아 드시는구나. 뭐야? 자기가 그동안 들고 온 음식이 사온 게 아니라 어머님 댁 음식이었어? 설명해 보라고. 소정아, 미안해. 너 지금 내 아들한테 소리 질렀냐? 왜? 내 아들이 너랑 이혼 못하겠다고 하니까 물러 보여?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너 정말 내 손이 죽고 싶냐?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이이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 거라고요. 빨리 당신이 해명해. 당신 때문에 이게 뭐야? 엄마, 소정이 말이 맞아. 난 그냥 소정이가 처가에 있어서 데리고 오려고. 그러다 엄마 음식이 생각나서 좀 가져간 건데. 엄마, 소정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너 정말 엄마 속상하게 이럴 거야?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너 지금 제가 시킨다고 너 혼자 다 뒤집어 쓰려는 거잖아. 아니,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애한테 목을 매? 어머니, 저 누구보다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랑 살려고 하겠어요? 오늘도 이 사람이랑 단판 지으려고 온 거라고요. 제가 아무리 미쳤어도 저 싫다는 어머니 음식을 이 사람을 통해서 가져오라고 했겠어요? 저도 속은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어머니 아들한테 속은 거라고요. 시어머님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제 말은 도통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듯 저와 시어머니의 눈치만 살피며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저와 시어머님은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날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에 이르렀고 남편은 끝까지 싫다고 버텼지만 자기도 어머니가 밀어붙이니 나중에는 지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이 되었어요. 그냥 제가 좋게 헤어지자고 할 때 이혼했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쓰는 일도 없었을 텐데 저는 이혼 후에도 심한 정신적인 후유증을 앓았고 뒤늦게 딸의 이혼 사유가 당신의 사업 실패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안 아빠는 저를 차마 못 보겠다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으셨는데요. 엄마도 끝내 알게 된 진실에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셨는지 매일 끙끙거리며 누워만 계셨고 저희 친정은 그야말로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참고 더 밝은 모습으로 엄마를 달래고 아빠에게도 전화로 저는 괜찮으니 집으로 돌아오시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빠는 조만간 투자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모든 게 확실해지면 집에 돌아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친정엄마를 부탁하셨는데 그동안 희망이 없어 보였던 공장이기에 저는 아빠의 말을 다 믿지는 않았어요. 그저 돌아오실 수 없을 것 같으니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2달이 지났을까요? 아빠는 간신히 오랜 지인에게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전화를 주셨고 저희 아빠의 공장은 수십 개월을 잠자듯 멈춰 있다가 드디어 기적처럼 다시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빠에게 손을 내민 사장님이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빠는 고맙다며 눈물까지 흘리셨는데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가 아빠의 끈질긴 노력에 도움을 주신 게 아닐까? 저희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고 그날 저녁 펑펑 울었네요. 그 후 아빠는 정말 열심히 공장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일하셨어요. 옆에서 보니 아빠 혼자는 힘이 드신 것 같아 사무적인 일이라도 제가 도맡아 처리하고 싶어 저도 아빠의 공장에 합류했고 저희 부녀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공장을 다시 정상 가동하겠다는 일념으로 잠도 줄여가며 일을 했는데요. 그러자 회사를 떠났던 직원들도 하나둘 소식을 듣고 돌아왔고 아빠의 공장은 예전의 상승세를 다시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아있던 빚도 모두 정리할 수 있었고 저도 아빠도 일 내일 가리지 않고 그저 최선을 다하며 일에만 매진했는데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3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후였어요. 그 사이 원룸 생활을 하던 친정은 예전 집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마당이 딸린 아담한 주택으로 이사를 올 수 있었고 엄마의 얼굴에도 조금씩 그늘이 걷혀 다시금 예전에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어려움을 겪어서인지 저희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하며 또 고마워했는데요. 무엇보다 부모님은 자신들 때문에 제가 이혼까지 했다며 그 마음의 빚이 상당하셨어요. 소정아, 지금이라도 최서방 다시 만나보면 어떨까? 최서방 재혼했다는 말 못 들었지? 엄마, 됐어. 그리고 난 이제 그 집이랑은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아마 우리 공장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영영 몰랐을 거야. 그래도 최서방은 끝까지 너랑 같이 살고 싶어 했잖아. 그래, 아빠도 그건 좀 내내 걸린다. 둘이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다고 하면 아빠도 미련이 없는데 최서방을 생각하면 아빠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 저희 부모님은 사돈에게 받은 상처도 분명히 컸을 텐데 저와 끝까지 이혼하지 않으려 애를 쓴 사위에 대한 마음이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안쓰러움으로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만도 않았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찌됐든 사람이 경솔하다는 걸 안 이상 저는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한 번의 결혼 실패이긴 하지만 하도 되어서인지 앞으로도 결혼 생각은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그때 회사 운영에 재미를 붙였을 때였어요. 직원들도 그렇고 회사 환경도 좀 더 욕심을 부리니 확연하게 그 결과는 달랐고 그 결과가 다음 일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되니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거기에 아빠는 점차 사업적으로도 저를 의지하시게 되셨고 나중엔 본격적으로 저를 전면에 내세우시며 저의 입지를 다져주셨는데 이게 또 직장인일 때와는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책임이 따르는 일을 하니 저는 일을 하지 않을 때도 회사 생각만 하게 되었고 어느새 저희 엄마는 그런 저를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소정아, 일도 좋지만 너도 좀 쉬어야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도 좀 놀고 남자도 만나고 그럼 안 되겠어? 엄마, 우리 회사 자리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놀 생각을 해. 그리고 난 지금이 너무 재미있어. 가끔은 좀 쫄릴 때도 있긴 한데 내가 열심히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으니까 너무 보람있고 좋아. 그래도 네 아빠도 있는데 너만 너무 회사에만 있으니까 엄마가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나 회사에 있어도 하나도 안 힘들어. 오히려 집에서 쉬고 있으면 좀이 쑤시는데 그리고 요즘 우리 새로 계약한 제품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이렇게 바쁜데 나만 놀궁리할 순 없잖아. 우리 엄마 딸이 너무 바빠서 심심한가 본데 조금만 참아. 지금 바쁜 거 끝나면 우리 제주도나 가까운데 가족 여행이라도 다녀오자. 엄마가 무슨 너랑 놀고 싶어서 투정 부리니? 그냥 네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렇지. 이렇게 금방 좋아질걸. 그걸 못 참고 이혼을 했으니. 이제 그 얘긴 그만하기로 했잖아. 난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데 엄마는 아니야? 엄마도 당연히 지금이 좋지. 근데 꽃다운 내 딸이 너무 아까우니까. 꽃다운 딸은 요즘 돈 버는 게 제일 재밌어. 나 떼돈 벌어서 엄마 아빠 해외 일주도 보내드리고 아주 떵떵거리고 살 거야. 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농담은 아니었어요. 다신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지만 그들 보란 듯이 아주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들을 떠올리면서 힘을 냈고 그렇게 10년 가까이 변변한 연애도 하지 않고 일에만 제 청춘을 쏟았어요. 아빠는 일선에서 물러나 대표 자리를 저에게 승계해 주셨는데 딸린 직원 수도 점차 늘어나고 거기에서 오는 책임감이 정말 말도 못하게 컸어요. 그래서 그저 제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직원들에게 인정받고 좀 더 유연한 대표로 인식되고 싶어서 주말에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 나가서 함께 일도 하고 맛있는 밥도 샀는데 그날도 토요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직원들에게 식사할 만한 음식을 자유롭게 시키라고 카드를 주었어요. 그리고 3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배달이 왔는지 밖이 소란스러웠고 한 직원이 대표실 문을 두드렸어요. 대표님, 카드 결제했고요. 그리고 저분들이 자기네 도시락을 점심때 단체로 주문하면 단체 할인을 해주겠다고 잠깐 대표님 뵙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도통 말을 듣지 않아서요. 잠깐이면 된다고. 그래요? 나는 상관없는데. 알겠어요. 뭐 드러나 보죠. 저는 직원의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대표실을 나갔어요. 그러자 도시락을 열고 먹는 직원들 넘어 도시락 배달을 온 것 같은 사람들이 보였는데 저를 보며 꾸벅 인사를 하는 그들을 본 순간 저는 입가가 파르르 경련이 일고 말았어요. 분명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긴 했지만 그들은 저의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었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좁다고 해도 이렇게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줄이야. 어쩌면 이건 신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회사 대표가 된 저를 보고 많이 놀랐는지 고개를 들고 그대로 얼어버렸는데 황당하게도 전 시어머니는 얼굴에 화색까지 띠며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너 소정이 아니니? 소정이 맞지? 아우 이게 얼마만이야. 근데 네가 여기 대표니? 어머나 세상에. 소정아, 나야 상현이. 우리 진짜 오랜만이지? 소정이 너 좋아 보인다. 네가 회사를 차린 거야? 난 네가 사업을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대표실로 들어와서 말할까요? 여긴 직원들도 식사하고 있어서. 그러자. 아우 많이 먹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고기 반찬이라도 하나 더 해서 넣어줄걸. 내가 다음엔 더 맛있는 걸로 해줄게요. 많이 먹어요. 상현아, 이게 웬 떡이니? 이제 우리 살았어. 그들은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딱 봐도 행색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반기는 그 여자의 모습에서 소름까지 끼쳤던 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제가 느꼈던 그 모멸감 정도만 대갚아주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을 이렇게 보다니 의외네요. 설마 지금 도시락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몇 년 전에 상현이 아빠가 하던 사업이 사기를 맞아서 부도가 났어. 그래서 가진 걸로 빚잔치 하고 대출받아서 겨우 작은 가게를 시작했는데 니들이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다시 만난다는 게 말이 되니? 이건 운명이야. 안 그래 아들? 그나저나 너는 어떻게 된 거니? 보아하니 신수가 훤해진 것 같은데. 그때 이혼하고 다행히 아빠가 투자처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지금은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어머나 세상에, 사돈이 망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다시 회사를 살렸네. 어쩌면 그렇게 끈기가 있으신지 그 양반 다시 봤네. 그러게, 내가 이혼 안 한다고 했잖아.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괜히 소정이랑 헤어지고. 소정아, 난 너랑 헤어지고 나서도 널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져서 널 찾으러 가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너만 있었다고. 어머, 그랬어? 근데 어쩌지? 난 이혼하고 단 한 번도 당신이란 남자 생각한 적 없었는데. 그리고 고마워요. 그때 어머니 말 듣고 이혼하길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 보니까 더 감사하네요. 이제 할 말 다 하셨으면 돌아가세요. 아까 직원한테 들으니 점심 도시락 얘기하시던데 전 생각 없습니다. 소정아, 그러지 말고 네가 우리 좀 도와줘라. 우리가 한때는 그래도 한 가족이었잖니? 그 정도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그때는 미안했다. 나는 니네 집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가 피해볼까봐 너한테 그랬는데 내가 그때의 벌을 지금 받고 있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상현이는 아무 잘못이 없지 않니? 그때도 너랑 이혼하지 않겠다는 걸 내가 억지로 이혼시켰는데, 그러니까 너도 마음 풀고 지금이라도 내 아들이랑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니? 니들 서로 좋아 죽는 사이였잖아. 나는 너만 좋다고 하면 대환영이야. 그 말 참 오랜만이네요. 제가 어머님 처음 뵈러 간 날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희 집이 어려워지니까 180도 달라지셨고요. 제가 바보예요? 그런 어이없는 일을 또 당하게?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소정아,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줘. 아니요, 난 더 들을 거 없어요. 그리고 착각하는 것 같아서 말하는데 나 당신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야. 당신 아들의 그 경솔한 태도에 실망해서 이혼한 거지. 그러니까 제발 착각하지 말고 부탁인데 내 회사에서 나가. 아니면 사람 부를까?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그들이 저에게 했던 대로 대갚아줬어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밥이라도 먹으면서 쌓인 감정을 풀자는 헛소리를 해댔고 결국 직원을 불러 그들을 내보내고서야 그들은 제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었네요. 그러게, 인생사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 여자는 훗날 자기랑 제가 이렇게 처지가 뒤바뀌어 있을 줄은 몰랐겠죠. 그날 이후 뻔뻔한 그 여자는 계속해서 저를 만나겠다고 저희 회사에 찾아왔어요. 하지만 제 지시로 그 여자는 입구에서부터 커트를 당했고 무슨 집념인지 회사 밖에서 연신 저를 기다렸는데 제가 거래처 대표들과 미팅을 하고 회사로 돌아오자 그 여자는 무슨 스토커처럼 저를 붙들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예, 아가. 지난날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좀 제발 도와줘. 우리도 투자만 받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네가 우리를 도와주면. 저 사람들 여기 계속 죽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이 신고 좀 해주시죠. 이래서는 회사 오기가 너무 무섭네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아주머니, 제가 여기 오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아니, 이 사람아, 저 대표가 내 며느리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주머니, 무슨 망상 환자예요. 우리 대표님이 어떻게 아줌마 며느리예요. 꿈도 야무지셔. 경찰에 스토커로 확 신고하기 전에 가세요, 얼른. 한 번만 더 나타나시면 그때는 CCTV 자료 동원해서 스토커로 법적 대응합니다. 아셨어요? 노인네가 눈은 높아가지고 어디 우리 대표님을. 결국 저희 회사 직원이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 여자는 직원 눈을 피해 저를 만나러 용을 썼고 자기 혼자는 힘들다고 판단했는지 전 남편까지 끌어들여 저에게 접근하려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안 저희 아빠는 직접 나서서 그들을 회사 고문 변호사를 통해 접근 금지 신청을 하셨어요. 하지만 무슨 미련이 그들을 그렇게 끈질기게 하는지 나중엔 시아버님도 합류해 장사도 하지 않고 저만 애가 타게 기다리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떼어놓기 위해 엄마의 극성에 맞선을 봤는데요.
어느 순간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또 저와 특별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니 그들은 그제야 포기하는 눈치더라고요. 아마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를 비롯한 그 식구들은 망한 집 딸이라고 저를 내친 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부디 그 후회가 평생 끝나지 않고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계기는 유감스러웠지만 현재도 그때 저를 도와준 맞선남과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맞선을 보러 간 자리에서 그 남자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자 그 남자도 집안에서 계속 선을 보라고 해서 시달리는 중이라며 서로 상부상조하기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저희 둘은 대외적으로는 여인이고 실제로는 친구처럼 가끔 영화도 보고 고민 상담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가능하면 결혼은 말고 이렇게 그 친구와 오랜 우정을 나누고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더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늘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